확언을 아예 안 한 사람이 확언을 100번 한 사람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 왜일까요? 실제로 워터루 대학교 조앤교수팀 실험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한테 긍정 확언을 반복했더니 기분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할수록 그 에너지 자체가 현실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사기당하고 빚더미에 앉아있을 때 정말 살려고 매일 100번씩 외쳤어요. 나는 월천을 번다, 월천을 번다, 월천, 월천.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매일 은행 어플만 열면서 없는 상태값을 확인하고만 있었던 거죠.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이 차이 하나를 모르면 억울하게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구조 자체가 반대로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1년 후에도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작동 원리를 반대로 알고 있었던 것 뿐이죠.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 2탄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쉽게 적용시키는 치트키들을 가지고 왔으니 끝까지 보세요. 근데 이 확언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더 무서운 두 번째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텐데 두 번째를 무시하면 첫 번째를 알더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확언, 잠재의식에게는 잔소리입니다. 그냥 소음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걸 알고 헐 뭐야?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싶었거든요. 바로 우리 뇌 안에 탐정 김도삼이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확언이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판단해요. 이거 사실이야? 아닌데? 하면서 뻥 하고 튕겨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확언을 반복하면 할수록 기분은 좋아지거든요. 의심을 꾹 눌러버리니까요. 근데 짓눌린 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무의식 속에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긍정, 속으로는 의심 덩어리가 부풀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의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구조인 거예요. 2009년 워털루 대학교 조앤교수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한테 짧은 시간 동안 이 문장을 반복하게 했어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확언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역효과가 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뇌에는 각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한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선을 넘어선 확언이 들어오는 순간 탐정 김도삼 씨가 등장하면서 확언을 바로 의심해버려요. 너 그거 아니지?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도 부릅니다. 입은 나는 부자다 하는데 속에서는 그래서 통장에 지금 얼마 있는데가 올라오거든요. 그 의심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무의식 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브루스 리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잠재의식은 표면의식보다 100만 배 강력하다. 잠재의식이 초당 4천만 비트를 처리할 때 의식은 고작 40비트예요. 옆에서 슈퍼컴퓨터로 곱하기 계산할 때 나는 종이에다가 일일이 하나씩 써가면서 계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준에서 100번을 외쳐도 잠재의식은 그냥 흘러듣습니다. 잔소리인 거죠, 그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두 번째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잉여 포텐셜 기억하시죠? 간절할수록 균형력이 반대로 밀어낸다고 했잖아요. 매일 은행 어플 열어서 없는 상태값을 확인하는 그 행동이 나도 모르게 잉여 포텐셜을 매일 직접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학원이랑 동시에요. 그러니까 힘을 빼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정말 이게 매번 고민되잖아요. 대체 끌어당김하면서 어떻게 힘을 빼라는 거야? 오늘 제가 이걸 쉽게 해결할 치트키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메 치트키예요. 트랜서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빼라고요. 간절함도 두려움도 설렘도 다 빼라고요. 이걸 책에서는 아말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때 뭐야? 그 치과에서 그거 아말감인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감정을 빼라 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게 말이 쉽지 이해하기도 적용하기도 쉽지 않아서 저는 오메 치트키로 적용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메뉴 치트키예요. 학교 다닐 때 급식 메뉴 확인하잖아요. 오늘 제육이래. 전혀 설레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죠. 그냥 뭐 팩트니까. 제육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딱 그때 그 느낌인 거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나 오늘 진짜 마라탕 먹고 싶다. 뭐 엽떡, 치킨이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해서 감정조차 실리지 않는 그 상태. 그게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아말감의 상태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한 워털루 대학 실험에 후속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 확언이 사실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모두 생각해보세요 라고
한 번 더 실험을 했어요. 집착도 부정도 아닌 그냥 중립 상태, 객관적인 모드로 바라보게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실험에서 나타난 역효과가 사라졌어요. 감정적 저항이 없어지는 순간 김도삼 탐정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뇌가 위협으로 안 읽으니까 저항 없이 순수 그 자체 정보로 처리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정보가 되니까 잠재의식에 각인되기가 더 쉬운 거죠. 무엇을 수천 번 되뇌이는 것보다 한 번 느끼는 것이 더 강력하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메 치트키를 써도 감정이 갑자기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오메 치트키가 평소에 쓰는 기본값이라면 이 관찰자 스위치 치트키는 불안이 갑자기 덮쳐올 때 꺼내는 응급 치트키입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자를 항상 대기시켜라. 깨어있는 의식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닌 관찰을 위한 것이다. 관찰자 스위치는 감정에 빠져있는 나를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상태예요. 불안이 나인 게 아니라 불안을 보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 거거든요. 저도 불안에게 사로잡히려고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관찰자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불안이 확 올라올 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소리내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녕? 지금 불안해? 그 순간 나는 불안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정이랑 나 사이에 딱 한 발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약간 떨어져서 바라봐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과도했던 불안이 사그라들기에 충분하더라고요. 오메 치트키, 응급 치트키. 근데 이 두 가지보다 제가 내려놓기에 진짜 효과를 많이 봤던 치트키가 하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비싼 가게 가서 겁이 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눈꽃만큼이라도 불편하다면 스스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게 진짜 소름이더라고요. 거의 평생을 반지하 7, 8평 수준의 단칸방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의식 수준에서는 분명 당연한 거지. 난 이걸 누릴 자격이 있는데 라고 생각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슨 조건부 무릎반사처럼 무의식 저 깊숙한 데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오더라고요. 헐, 내가 이렇게 좋은 데서 살아도 되나? 그때 깨달았어요. 끌어당김을 몇 년을 했는데 잠재의식 깊은 곳엔 아직도 단칸방이 익숙한 제가 아주 옅게 남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받을 기회가 생겼는데도 찰나에 너무 어색하거나 불편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여기는 하늘에서 사탕이 쏟아지는 할로윈 나라입니다. 근데 나는 이만한 그릇을 들고 돌아다녔어요. 하늘에서 사탕이 쏟아져도 이만큼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만한 큰 그릇을 들고 다니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의 그릇입니다. 끌어당김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데도 마지막 단계 이것, 내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하늘에서 사탕이 쏟아지는데도 못 받더라고요. 브루스 립튼 세포 연구에서도 세포는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성장 모드와 방어 모드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하지 못한대요. 잠재의식이 나는 부족하다 라고 설정돼 있으면 세포 수준에서는 이미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성장 모드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 크게 어렵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난 이걸 누릴 자격이 충분한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것들 중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스케일을 점차 넓혀갔습니다. 작은 것이 당연해지니까 마음의 그릇이 아주 자연스럽게 커지더라고요. 트랜서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겠다는 결정은 태어나면서도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되면 트랜서핑에서 그 다음 스텝을 외부 의도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끌어당김 진짜 뭐 있기나 한 걸까 싶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심 자체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거더라고요. 같은 생각을 반복할수록 뇌신경회로가 그 방향으로 굳어진다. 나는 어차피 안 돼를 반복하면 그게 뇌의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설정을 바꾸기 위해 3가지를 실천했거든요. 100번 외치던 확언을 멈추고 오늘의 메뉴 치트키로 담담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관찰자 스위치를 켜줬고 작은 것부터 마음의 그릇을 채워줬어요. 치트키를 적용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담담하게 너무 당연한 듯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자격을 인정해주면 오늘 배운 치트키를 매일매일 써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거? 뭐야? 너무 당연하잖아. 난 이걸 누릴 자격이 충분한데?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확언이 안 되는 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방향이
반대였던 거죠. 지금 확언이 역효과가 나고 있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좋은 신호인 것 같더라고요. 반응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 저항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바뀔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저항이 있다는 건 뭔가를 내 안에 진짜로 원하는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끌어당긴 칼럼이나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다들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한 무료 자료들이니 꼭 읽어보세요. 홈페이지는 프로필 링크에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외부 의도와 슬라이드 심상화를 다룰 겁니다. 진짜 뭘 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내 목표가 맞나? 싶으신 분들은 다음 편도 꼭 시청해주세요. 사실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당연한 듯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바로 치트키로 적어보세요. 매일 치트키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보낸 좋은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인생을 숙제가 아닌 축제로 살기 위한 더 많은 컨텐츠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